자, 이번 비디오에서는 응력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힘은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표현을 했고, 힘을 특정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좌표계 각 방향의 정사형을 읽으면은 힘의 성분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응력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응력을 계산할 때 단면력을 단면적으로 나눠 가지고 간단하게 계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실제 응력이 가지는 의미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응력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이 사용되는 그 예제 문제인 1차원 그 바를 한번 볼게요. 자, 1차원 바가 이렇게 인장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면, 특히 이 인장력 대신에 일종의 분포하중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분포하중이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크기가 t만큼이 있다고 할게요. 자, 특별히 이제 오른쪽이니까 tr, 그 다음에 여기는 왼쪽이니까 TL만큼이 작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평형 방정식을 지금 평형 조건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단면적이 같은 경우에 TL하고 TR은 서로 이제 같은 값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재료 점을 상상을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재료 점. 근데 점은 이제 크기가 없는데 이 점을 좀 과장해 가지고 굉장히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재료 점을 요러한 어, 이렇게 단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평형 조건 때문에 어, 자, 왼쪽만 한번 볼게요. 자유물체대를 그리면은, 자, 요 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으로 쪼개질 겁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는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TL만큼의 분포 하중이 작용을 할 거고요. 이 평형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여기에는 모종의 표면력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 평형 조건을 적용을 해보면은 이 표면력의 크기에는 왼쪽에 작용하는 그 표면력의 크기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평형 조건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보면은 TL이나 TR이나 다 T만큼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힘을 얘기했을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 표면력은 벡터입니다.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있고 방향을 가지지만 이 어떤 그 방향을 가지지만 이 표면력을 어떤 특정 좌표계에서 성분으로 읽으려면은 좌표계를 도입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 성분값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벡터는 크기하고 방향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좌표계에서 읽는 성분을 읽고 싶으면은 좌표계를 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좌표계를 도입해 볼게요. 좌표계를 도입하는데, 자, 요런 식의 좌표계를 도입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X방향으로 도입을 할 거고, 그러면 좌표계를 일단 도입했으니까 단위 벡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 좌표계 내에서 기준으로 삼는 방향, 자, nx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트랙션을 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파란색 트랙션, 파란색 표면력, 자, 파란색 표면력 t 바, 여기서 바는 벡터를 의미를 합니다. 바는 크기가 또는 뭐 TL이고 방향은 어디로 가죠? 방향은 NX 쪽의 표면력을 가지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제 그 오른쪽 자유물체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른쪽 자유물체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 지금 동일한 그 재료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것을 보면은 약간 다르게 보이는 시츄에이션이 생기는데요. 여기도 이런 트랙션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이런 트랙션이 있는데 크기는 TR하고 같은 거죠. 이제는 TR하고 같은데 반작용을 적용을 하면은 이 TL하고 TR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방향이 달라졌어요. 여기에서는 방향을 이걸 표현하면은 트랙션을 위쪽을 보면은 뭐가 생기죠? 크기는 T인데 방향이 어딘가요? 방향이 왼쪽으로 갑니다. 방향이 왼쪽이야. 그래서 마이너스의 n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 분명히 동일한 재료 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점을 자르는 지점에서 트랙션을 읽었는데 읽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다른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것인데 읽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표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응력 상태를 표현할 때는 읽는 방향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읽는 방향에 대한 정보도 줄게요. 자, 아래 왼쪽 자유물체들을 읽을 때는 어느 방향으로 읽는다? 요 방향으로, 죄송합니다. 요 방향으로 읽고 싶은 겁니다. 요 노멀로 정의된, 이 노멀로 정의된 표면에서, 이 노멀로 정의된 표면에서 읽고 싶은 겁니다. 이 노멀은 우리가 선정한 좌표계에 따르면 nx 방향입니다. 즉 연두색 nx 방향에서는 이러한 표면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 한번 볼게요. 자, 오렌지 방향. 자, 이런 오렌지 방향에서는 이건 방향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의 nx 방향입니다. 자, 마이너스의 nx 방향에서는 이러한 표면력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응력 상태라는 것은 관찰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벡터 셋이 얻어지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응력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관찰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면에 작용하는, 그 방향의 면에 작용하는 트랙션을 표현하는 벡터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연두색을 조합하면은 먼저 자, 크기 t가 있고요. 먼저 크기 t가 있고요. 표면력이 있을 건데 크기 t의 표면력이 nx 방향으로 있을 거고, 어느 방향으로 해서 봤죠? 이 방향은 nx 방향으로 본 겁니다. 자, 오렌지 쪽으로 한번 볼게요. 오렌지 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 쪽을 보면은 크기가 t만큼 있고요. 방향은 어느 쪽이죠? 이 트랙션의 방향은 마이너스의 nx 방향이고, 어느 방향에서 봤나요? 방향을 본 거는 마이너스 nx 방향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을 정리를 하면 t의 nx 방향이 두 개가 들어오고요. 여기서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t의 nx. 자, 이제는 동일한 형태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표현치를. 자, 동일한 응력 상태인 겁니다. 크기가 있고 방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응력 상태를 표현하는 바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1차원 응력 상태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서 얻었으니까 1차원 응력 상태를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에서 요렇게 트랙션이 표면력이 작용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좌표계에 대해서 아까 응력 상태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응력 상태가 T의 NX, NX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응력 상태 시그마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일단 먼저 T, NX, N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먼저 그 Y방향으로 보면 표면력이 있나요? 가령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쪽 방향을 보면 표면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력이 없어요. 그 방향으로 X방향의 표면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X방향으로 잘랐는데 이 Y방향으로 작용할 표면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0, Y, N, X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Y방향으로 잘랐는데 Y방향 표면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N, Y, N, Y가 되는 겁니다. 자, 응력 상태를 표현할 때는 베이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벡터하고는 다르게 바를 두 개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응력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하는 표면력은 어떻게 읽느냐? 예를 들어서 가령 자, 요 면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요 면을 상상을 하고 자, 요 면 상상하면은 트랙션은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X방향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방향의 노멀을 한번 볼게요. 이 방향의 노멀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노멀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노멀은 코사인 세타만큼 nx 방향으로 그 다음에 사인 세타만큼 ny 방향으로 요거가 바로 이 노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방향에 작용하는 트랙션은 표면력은 그 방향의 표면력 세타 방향은 시그마 응력 상태에다가 그 오렌지색 방향의 더트 프로덕트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나머지는 다 0이니까 다 빼고요. T, NX, NX의 덧 프로덕트 코사인 세타 NX 플러스 사인 세타 NY가 됩니다. 자, 이게 다 프로덕트 내적을 계산하면 NX하고 NY는 오토고널이니까 만드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T에다가 NX는 1이잖아요. T 코사인 세타의 NX로 간단하게 계산됩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조금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 오렌지색 벡터 방향의 노멀 컴포넌트, 법선 방향을 벡터 내적을 가지고 계산하면 수업 시간에 평형 조건으로 배웠던 그 힘의 성분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방향의 성분도 전체 크기에서 이 법선 방향의 크기를 빼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응력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응력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베이스 벡터가 두 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